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모델 Y 소식입니다. 일단 모델 Y AWD가 가장 효율이 좋다. 전기 SUV 중에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모델 Y 전비가 좋아요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시덥지 않은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뭐 일렉트릭도 그렇고 테슬라 라티도 그렇고 이 기사가 왜 나왔지? 싶긴 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트위터에서 모델 Y AWD가 가장 효율이 좋은 전기 SUV입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또 비교를 해놨습니다. 폭스바겐 ID4 그리고 마키, 제규 아이페이스, 이추론을 비교 대상 해놨는데 좀 압도적이죠. 이 스코어는 뭐 킬로와트 시당 몇 마일을 가는데 모델 Y가 당연히 가장 멀리 간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공신력 있는 이 한국의 환경부 인증을 못 믿어요. 이거 진짜 문제야, 이거. 공신력 있는 환경부 인증, EPA 인증, WLTP 인증은 신뢰 안 하는데 유튜버가 어디 강원도 쭉 간 거는 신뢰돼요. 참 재밌죠? 이런 거 보면 정말 유튜버의 이런 영향력이라는 게 장난 아니구나 싶다가도 반대로 와, 유튜버가, 특히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좀 안 좋은 영향을 또 끼칠 수도 있다. 네, 물론 그 결과 자체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의도하셨든 의도하셨지 않든 간에 모델 Y는 뻥전비로 유명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건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이거 우리나라건 EPA건 유럽이건 주행 가는 거리 측정을 할 때 항속으로 쭉 가는 게 아니다. 도심 평균 주행 속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에 맞게 가속했다, 감속했다가 가속했다, 감속했다, 가속했다가 쭉 가다가 감속하다가 천천히 갔다. 이런 사이클을 돌렸을 때 나오는 주행 가는 거리 인증 결과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행하실 때 항상 항속 주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델 Y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거?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모델 Y가 우리가 쓰는 일상 주행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좋구나. 우리가 말하는 일상 주행 구간이라는 거, 가고 서고 이런 구간. 그렇게 나온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이고, 심지어 모델 Y 같은 경우는요, 다시 차를 사가지고 인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이 인증 시스템이 테슬라에서 이 프로토콜대로 돌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라고 이걸 환경부에다가 올리면은 환경부가 그래 이런 테스트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인증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마치 FDA나 KFDA에서 약품 임상 이런 거 허가해줄 때 FDA나 KFDA가 임상시험 직접 합니까? 아니죠. 한 결과를 보고 이게 이런 조건에서 됐구나, 이게 신뢰성 있는 데이터구나, 이런 거를 보고 인증을 때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행 가는 거리도 인증을 때려주는데 워낙 뭔가 좀 이슈가 있다. 모델 Y가 어떻게 510km를 가지?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차를 직접 가져와가지고 직접 테스트를 해봅니다. 환경부에서. 여기서 잘못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판매 중지되고 정말 큰 사단 나는 건데, 모델 Y는 이미 그 사단을 안 겪었죠? 겪었으면 큰일 났지. 와가지고 테스트 해봤는데 문제 없어가지고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차입니다. 그래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뉴스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모델 Y가 효율이 좋은 전기차라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고, 여기에 또 그거 말고도 굳이 뭐 다른 차들을 가져와가지고 비교를 해놨는데 100km를 가는데 16.9kWh를 쓰는 모델 Y 롱레인지, 그 밖에 뭐 후륜 모델 같은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해놨어요. 다른 테슬라가 아닌 SUV들은 뭐 죄다 뭐 RWD 가지고 와가지고 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iX3도 이거 RWD 모델로 보입니다. 그래도 iX는 듀얼이지. 아무튼 간에 뭐 전비가 좋다라는데 뭐 새삼스러운 내용인가 싶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뭐 테슬라가 트위트 남겨가지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모델 Y 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을 보시던 분들, 특히 예약을 안 하고 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슬픈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공유를 드릴까요? 모델 Y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모델 3도 마찬가지지만 모델 Y도 소폭 인상됐어요. 그 소폭이란 게 원래 이렇게 소폭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한 35만 7천 원 정도 인상을 했어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원래 가격이 7,839만원에서 7,874만원이 됐고, 모델 Y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8,499만원에서 8,534만 7천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야, 이거 모델 Y는 가격 인하하지 않겠니, 앞으로? 지금 미국의 기조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 가격 인하를 계속해가지고 볼륨을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FSD 팔아먹으로써 뭔가 수익을 보전하는 듯한 느낌. 일단 볼륨을 키워놔야 뭐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모양새라서, 야, 국내도 가격 인하가 되지 않을까? 특히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5,699만원 내려가지고 보조금 100% 받지 않겠니 했는데, 모델 3 RWD도 가격을 인상했고요. 모델 Y 롱레인지도 가격 인상했고, 퍼포먼스도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롱레인지 재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 모델 Y 퍼포먼스는 35만 7천원만 오른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모델 Y 퍼포먼스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당분간 팔 생각이 없구나, 아니면은 재고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보시면은 이게 가격 인상전인데, 모델 Y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8,500만원 이하라서 보조금을 절반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모델 Y 퍼포먼스 가격 어떻습니까? 8,500만원을 넘겼죠? 딱 35만 7천원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델 Y 퍼포먼스 같은 경우. 이게 장사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35만 7천원만 낮추면은 가격 인하를 굉장히 많이 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보조금이 절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400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35만원 인상함으로써 대략 한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진짜로 테슬라 코리아는 모델 Y 퍼포먼스를 국내에 들여올 생각이 별로 없거나, 정말 극소량만 들여오거나, 더 이상 팔 생각이 없거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팔 생각이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가격을 인상했겠습니까? 일괄적으로? 적어도 모델 Y 퍼포먼스는 가격 인상을 안 해놨어야겠죠? 근데도 인상했다라는 것은 약간 좀 불이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델 Y 퍼포먼스를 기다리신 분들이 차를 받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이게 몇 달 전에 모델 Y 퍼포먼스냐 롱레인지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가격, 형편에 맞게 사시는 게 맞다.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오버 스펙이 될 수도 있고, 이거 타이어 사이즈 맞추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뭐 팩트는 팩트니까.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건 별개로 선택하는 것도 별개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퍼포먼스를 선택하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퍼포 물량이 딸리는 건지, 아니면 미국으로 좀 더 팔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코리아가 모델 Y 퍼포먼스를 올해 지금 당장 2023년 5월 기준으로는 더 이상 추가로 계약을 받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가지고 좀 이런 거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를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이게 정상적으로 장사하려는 사람 생각입니까 이게? 참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가 참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동적으로 가져가는 게 장점일 수 있죠. 왜냐면은 남들은 환율이라든지 상황에 맞춰 이렇게 인상 인하를 이렇게 번복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근데 테슬라는 가능하니까 판매 전략을 세우는데 좋다고는 보지만, 반대로 먼저 예약하신 분들, 이 경우에는 가격이 되려 인상됐으니까 다행이겠거니 생각을 하시겠지만, 반대로 약간 좀 늦어가지고 남들보다 비싼 돈을 내고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너무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좀 막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이 전 처음으로 이제 좀 들더라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정도껏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런 게 약간 좀 맞는 건가 싶기도 해요. 물론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뀌는 거는 테슬라의 장점이지만 이 텀이 너무 짧지 않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 텀이 좀 길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굉장히 회슬라라고 불만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2023.6 버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초음파가 빠진 차량들에게도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가 배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니까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라이젠 CPU가 들어간 차량들만 이 업데이트를 받았고, 저같이 아톰 CPU를 쓰는 차량들은 이 업데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 라이젠과 아톰 차별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거 보니까 애플 뮤직도 순정 앱으로 들어왔는데 아톰에는 이게 업데이트 안 되는 거 아니냐? 벌써 아톰에 대한 지원을 안 하는 거 아니냐? 하고 굉장히 좀 슬퍼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해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애플 뮤직은요, 이 사양을 타지 않습니다. 줌 미팅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만 돼요. 근데 애플 뮤직은 아톰에도 동작을 하고, 이게 업데이트가 미국에서는 진작 아톰에서도 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좀 못 썼던 거지. 이게 뭐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업데이트 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좀 많이 늦었지만. 그래서 아톰이라서 업데이트가 안 된다?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좀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마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배포를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초음파가 삭제된 차량들이 많이 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온 차량들이 워낙 이제 초음파가 없다 보니까 주차할 때 워낙 불편함을 많이 토로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다 보니까 마침 그분들 차량들이 라이젠에 의해가지고 라이젠이 있는 차량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업데이트가 배포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그분들에게 배포를 하게 되면은 그 라이젠을 쓰는 분들 중에 초음파가 안 달린 차량 분들에게도 주변의 사물을 비전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런 불편함 같은 것들이 좀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뭔가 좀 우선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안 된 차량들에게는 뭐가 있지 않냐? 이거는 약간 좀 제 개인적인 뇌피셜에서 확신으로 좀 가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제가 어디서 듣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테슬라를 이제 만으로 3년 가까이 타면서 이렇게 업데이트 텀이 길었던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업데이트 텀이 길었다? 뭔가 좀 큰 업데이트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도 아니고 그 밖에 다른 국가에도 2023.12 버전이 광범위하게 뿌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메이저한 업데이트가 여전히 2023.2 버전이죠. 6 버전은 라이젠이 탑재된 차량들에게만 뿌려지고, 라이젠이 탑재된 차량들조차 12 버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12 버전이 가장 이제 메이저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규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 뭔가를 붙여가지고 업데이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게 갈수록 높아집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굉장히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고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적이 없었다는 얘기지, 여태까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여기에 뭔가 이제 내비게이션에 좀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내비 하면은 결국 T맵이죠? 그런 게 좀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갈수록 좀 높아져요. 이거는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은 그냥 달랑 12버전 업데이트 했는데 내비도 뭐 업데이트 안 됐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좀 이게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절대 테슬라 업데이트 텀이 이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같이 기대를 해보시고, 2023.12 버전에 지금 최신으로 뿌려지고 있는 내용 중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동 응급 브레이킹, 그러니까 AEB라고 하죠. 그러니까 응급상에서 이렇게 브레이킹하는 것들이 좀 개선이 됐다고 해요. 이게 12 버전에 추가가 돼가지고 매뉴얼도 바뀌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신차에만 적용이 되냐? 아니죠. 모든 테슬라 차량들도 적용이 됩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식 OTA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제 over 100마일 per hour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원래 이 AEB가 동작하는 범위가 시속 5km부터 150km까지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더 늘었다는 거죠. 이제 자동 응급 브레이크, 충돌 같은 거 감지해가지고 브레이킹 하는 게 시속 200km까지도 작동한다는 것이죠. 이러게 해서는 굉장히 많은 학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서킷, 고속도로는 안 되니까 서킷 같은 데 가다가 그럼 브레이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 얘가 멈춰야 되죠?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멈추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근데 확실히 이거를 인지했을 때만 멈춘다는 거죠. 무려 200km, 시속 200km인 속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월드와이드하게 FSD 오너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광범위하게 뿌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죠. 속도뿐만 아니라 이제 후방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도 사고 날 거를 인식하면은 멈추게 된다는 거.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좀 처음 하게 되는데, 전 당연히 테슬라가 후진을 할 때 뭔가 장애물을 감지하면 당연히 멈춰야 할 거니 생각을 했는데 없었나봐요, 이걸 보면은. 없었나 봅니다. 와, 현대보다 못했어? 현대는 후방 충돌 방지 보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없었나 싶은데, 아무튼 OTA를 통해서 추가가 됐다라는 거. 수직 방향으로 오는 차들, 그러니까 직진하는데 뭔가 신호 위반해가지고 수직으로 오는 차에 대해서도 피할 수 있는, 회피 기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자체도 충돌했을 때 굉장히 운전석, 승객석을 안 다치게 그런 식으로 차를 튼튼하게 만들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사고를 피할 수 있게,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는 과거에 저같이 차를 3년 전에 산 사람에게도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다른 회사는요, 돈 주고 팝니다. 후방 충돌 방지 보조, 어떤 보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브랜드 이거 뭐 옵션 선택할 때 보면은 상위 트림가야 막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안전 옵션에 대해서 추가금을 내야 보조 같은 것들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근데 테슬라는 3년이 지난 차에들도 그냥 넣어줍니다. OTA를 통해서. 왜냐? 안전이니까. 이런 것들은 많은 회사에서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안전 옵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익을 안 두는 거, 이런 거는 테슬라한테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새는 안전의 명사가 볼보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테슬라로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그냥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더더욱 테슬라를 타야 되고 다음 차도 더더욱 테슬라를 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뢰감을 굉장히 좀 쌓아두고 있는 일이라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익남 컨텐츠에서 또 이 충전 인프라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뭐 뉴스라고 해봐야 뭐 간단합니다.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굉장히 많이 깔았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얼만큼 많이 깔았냐? 전 세계적으로 5,000 사이트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5,000기가 아니라 5,000 사이트. 네, 사이트입니다. 한 사이트당 평균 9기. 그니까 대략 9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한 45,000기를 깔았다는 건가? 진짜? 진짜 그렇습니다. 9개의 스토리니까 사이트당 45,000개의 스토리를 깔았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 이거는 테슬라의 과거의 똑같은 분기 대비 무려 33%의 성장률을 보인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테슬라 슈퍼차저가 굉장히 많이 깔리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분기 대비 33%가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리기 없지만 여전히 많이 깔고 있는 거는 팩트입니다. 이거 보시면 바글바글하죠. 이런 거를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맨날 이피트 얘기해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한데, 이피트가 좀 이런 거 좀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좀 배알 좀 꼴리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배알 꼴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 테슬라 인프라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늘리고 있냐, 최근에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이런 쪽이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테슬라 슈퍼차저를 까는 것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해를 예를 들었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청과 테슬라 코리아가 쿵짝쿵짝 해가지고 슈퍼차저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임시 찍어놨는데 임시도 비슷한 예죠. 이거 정말 이런 거 추진하신 주무관님 홍보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이거 테슬라 커뮤니티 가가지고 임시 슈퍼차저 치면은 임시 슈퍼차저 가게 됐는데 여기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면은 또 댓글이 쫙 달립니다. 여기서 충전기 꽂아놓고 걸어가면은 테마파크 한 바퀴 도실 수 있고, 그 앞에 있는 치즈 사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기념품 살 게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서 하나 사왔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 임시 치즈 테마파크에다가 슈퍼차저 유치하신 주무관님이 바라는 그대로, 전익남이 또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설치하면은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하면서 분명히 여기에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지자체들, 강원도,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걸 보고 배우는 곳이 있습니다. 주변에 임실 보니까 저거 따라야겠구만. 남원에도 이제 이렇게 멋있는 보도 자료가 나왔죠. 어제자인데 남원 한파우 유원지 똑똑한 전기차 슈퍼차저 설치로 관광객 편의 증대. 이거 임실 보니까 임실에 주무관님이 저거 슈퍼차저 유치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안 그래도 소비력도 좀 있으신데, 저는 소비력이 없는 돈 없는 서민인데 다른 분들은 또 돈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와가지고 돈 쓰고 가는데 여기 남원에도 설치하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설치가 확정된 것 같습니다.
남원 시청과 테슬라 코리아가 쿵짝쿵짝 했는데, 와, 여기 좀 놀랐어요. 테슬라가 전액 부담이요? 물론 설치 비용은 전액 부담인 거 항상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게 비용의 임대료까지도 테슬라가 비용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토지 사용료에 납부가 됩니다. 물론, 토지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진 않겠죠. 그래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테슬라 코리아가 옛날처럼 토지 사용료를 안 내는 건 아니다. 사실 작년에도 내는 그런 단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도자료로 확실히 나온 거는 또 이번이 처음이라 가지고 테슬라라고 임대료를 아예 안 내지 않습니다. 남원시에는 그냥 여기다가 하세요 했더니 테슬라 코리아가 이제 토지 사용료도 내지 전액 부담으로 충전소도 설치를 해주지. 와, 이러면 남원시 입장에서는 뭐 부족할 게 없죠. 여기가 아마 충전기 설치될 위치입니다.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 여기 한파우 유원지인데, 아, 켄징턴 리조트 여기 있구나. 여기 광안로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전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왔어요. 아, 물론 대학교는 중간에 익산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나왔지만 아무튼 간에 켄징턴 리조트에 한 번씩 갔거든요. 여기서 막 뭐 MT하고 막 그런 곳이라서 굉장히 친숙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유원지가 있거든요. 테마파크도 있고, 여기 거리 보시면은 막 이렇게 뭔가 돌아다닐 수 있게 막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슈퍼차저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있겠죠. 여기 주차장에다가 충전소를 설치를 해놓으면은 슈퍼차저 꽂으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가만히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차가 옆에 있으면은 꽂아놓고 여기가 남원 춘향의 고장인가 하고 한 바퀴 좀 도시면서 와, 여기 괜찮네, 여기 먹거리도 맛있네, 뭔가 기념품 이런 것들을 살만한 여지들이 있죠. 그러면은 남원은 와, 우리가 여기다 테슬라 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슈퍼차저도 유치를 했습니다. 돈 한 푼 거의 안 들이고. 근데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여기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테슬라 오너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돈다는 것이죠. 와가지고 돈을 쓰세요. 그러면 나중에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도 이번에 여행지 짠데 남원 슈퍼차저 어떻습니까? 하면은 이제 댓글이 쫙 달리겠죠. 거기에 춘향전 관련해가지고 막 테마파크 있고요. 좀 가면 광안로 있고 한 바퀴 도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행지에 남원을 넣어야겠구만 하면 이제 지역의 관광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도요. 이런 거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해야지. 왜 이런 거를, 근데 아쉬운 게 이거를 왜 테슬라 코리아가 하고 있어? 아니, 이런 거를 이피트가 해야지. 이피트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런 거를 왜 지금 미국에 테슬라가 하고 있냐고,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즐겁지만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런 걸 왜 테슬라가 하고 있나, 지금 이피트는 뭘 하고 있나 안타깝기도 하면서,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 당연히 신나긴 하는데 아쉽기도 합니다, 한편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슬라 코리아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테슬라 한 3년 타고 저보다 오래 타신 분들 막 4년, 5년 모델 S 그렇게 타신 분들은 더더욱 느끼시겠지만 슈퍼차저 인프라가 진짜 날이 갈수록 너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 식이라서 참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테슬라에 대한 칭찬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거는 좀 칭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기존의 테슬라 슈퍼차저는 다르게 모든 차량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테슬라 슈퍼차저가 설치되게 됩니다. 이 설치 방법은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미국과 같은 매직독이 설치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지자체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설치되는 곳들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될 것 같은데, 비록 테슬라 전용의 그런 충전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 오너들에게도 이런 충전 인프라가 좋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거국적으로 보면은 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해가지고 적당히 찬성을 합니다. 이미 다른 테슬라 슈퍼차저 많이 있거든. 네, 아무튼 간에 충전 사업에도 굉장히 좀 진심을 보이는 테슬라 코리아,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주행 가는 거리, 전비, 그리고 가격 인상 소식, 이런 슈퍼차저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만약에 테슬라를 새로 주문하실 분들은 아래에 있는 레퍼럴 링크를 통해서 주문하시면 테슬라 액세서리를 사실 수 있는 테슬라 리퍼럴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만약에 주변에 테슬라 오너가 없으시면 제 거 쓰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